안녕하세요. 데이어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현중입니다. 자, 오늘 성일하이텍 좀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오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SK 이노베이션과 좀 이별을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양극재 금속회수 사업 계획을 없던 일로 진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1년간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계속해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작사를 만드는 것만 해도 1년 동안 지금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과연 맞지 않아서 이 성일하이텍과 이 SK 이노베이션이 이별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이제 기사를 좀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기사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성 우려 속에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거대한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사업성이라는 게 뭔가요? 폐배터리죠. 폐배터리. 폐배터리의 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우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을 할 거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근데 그 기간이 지금보다 이제 먼 2030년, 뭐 6년 뒤, 이렇게 좀 먼 미래에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겠죠, 사실. 왜냐면은 뭔가 이슈가 있거나, 추가적인 뭔가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방 산업이 좀 좋아진다라던가, 그래서 이제 뭐 배터리가 이제 많이 팔리고, 그에 따라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환경 오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나올수록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폐차를 진행을 했을 때 그 배터리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폐배터리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실 2차전지나 배터리 전반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장비주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가끔 이제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사육 파위, 뭐 사육 80이든 사육 110이든, 아니면은 뭐 테슬라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 2170 업그레이드, 2170 업그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폐배터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사실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뭔가 어, 실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수의 주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횡보의 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시점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평선의 이격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기에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사 한번 일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나온 기사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이 성일하이텍과 손잡고 추진했던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 공장 설립이 무산이 됐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광물 가격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 재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 등등등. 결국에는 근데 SK가 지금 자금난에 계속해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런 내에서의 그런 성장성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성일하이텍과도 이별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페베터리가 장기적으로 이 성장할 시장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 보이니까. 어,
위에는 패스하고 이 배터리 시장 분석을 하는 SNE 리서치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세계 전기차 폐차 발생량은 연 평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해요. 제가 아까 차 반납이라던가 그런 부분 관련해 있을 때 이 폐차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장은 약 17% 성장해서 2030년 424억 달러, 2040년 2080억 달러, 2090억 달러. 이게 사실 크다면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폐배터리 하나 단일 이슈만으로 어, 뭔가 큰 시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환경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꾸준히 이슈가 됐을 때 주가 상승이 또 이전처럼 이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높은 구간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현재 횡보하는 구간에 접어든 상황인데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근데 거래대금을 만약에 동반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은 해당 봉이 기준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봉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기간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횡보를 통해서 일부 물량들이 매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참고를 좀 해준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성일하이텍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내가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내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갈 생각이니까 어, 너무 많은 물량을 한 번에 매수를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 분할 매수를 실천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방법을 바꿔갈 수가 있겠죠. 단기 투자이신 분들은 그냥 뭐 무지성 시장가를 누른다던가 아니 자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이 다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자, 오늘 성일아이텍 간단하게 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